자, 사기죄에서 네 번째 위법성입니다. 자, 재산죄 일반론 할 때 전부 다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 검은색 밑줄 그으시고 무슨 말이지? 권리행사란 말 나오면 채권자가 했구나. 그쵸?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빨간색으로 용인될 수가 없는 동그라미 정도였다면 빨간색입니다. 정도였다면 사기죄가 된다. 절취불법설 같은 취지입니다. 자, 밑에 1번 볼까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그 말은 뭐지? 피고인이 채권자다 이런 말이죠. 처와 공모를 했네요. 공모 동그라미. 자, 산업재해 보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이 지위가 무슨 말이죠? 채권자의 지위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재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치는 거죠. 허위 동그라미, 부정 동그라미 해서 돈을 받아가면 사기죄가 되는 거죠. 근저당권자가 채권자죠. 근저당권 채권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피해자 명의 위임장을 위조해서 법원에 제출해서 돈 받아갔지? 사기죄가 되는 거죠. 잔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위채권 존재를 다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마치 현금으로 결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돈 받아갔지? 기망 동그라미 치시고 역시 절취불법설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여 왔다 하더라도 밑에 자주점유의 권한에 관한 처분문서를 위조하고 위조 동그라미, 위증 동그라미, 하서 또 밑에 기망했네요. 하였다면 이거 받아갔지? 그러면 사기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좀 어려운 말 나오죠. 자주점유가 뭐고 이런 말 나오는데 이런 거 알 필요 없어요. 이건 물권법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자주점유라고 하는 것은 소유의 의사를 가진 점유를 자주점유라 그래요. 반대로 타주점 적지 마세요. 타주점이라는 것도 있어요. 타주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임차인 있지, 임차인이 하는 점유를 타주점이라고 하는 것인데 소유자가 따로 있죠. 건물주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건물주가 따로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점유하는 것, 이거를 타주점이라 하고 반대말이 바로 자주점이란 말이에요. 자주점. 그러니까 이 토지가 내 땅이 아니에요. 근데 내 땅이 아닌데 20년간 이상 점유해 왔어요. 그리고 그 점유를 소유의사로 하는 점유, 소유의사라는 점유, 자주점유로 점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민법에서는 점유취득시효라고 해서 20년 동안 점유의사로서 평온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 있거든. 그게 바로 점유취득시효라고 민법에서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런 용어까지 몰라도 된다고요. 근데 등기를 마치게 되면 자기 땅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모를까 이 사람이 처분문서를 위조하고 위증을 교사하고 밑에 법원을 기망하고 해서 승소 판결을 받고 자기 앞에 등기를 했다면 이것은 사기죄다 이런 말이에요. 됐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위증, 위조, 교사, 기망 이런 용어가 나오면 다 나쁜 말이잖아요. 사기죄가 된다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자, 6번. 자, 가등기가 무효인 가등기여서 그 말소를 구할 권리를 가진 자, 이 권리를 가진 자가 누구예요? 채권자죠. 근데 기망 행위를 썼다라고 했을 때 사기죄가 되는 것이고요. 확정 판결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채권자가 된 거죠. 근데 거짓말해서 받아갔다면 사기죄가 되는 것이고요. 서류를 넘겨주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하자 기망 동그라미 치시고 역시 기망 동그라미 치시고 밑에 과다 동그라미 치시고 그랬을 때 전부 다 채권자가 사기쳐가지고 가진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사기죄가 되는 판례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려운 거 없죠? 전부 밑줄 그시고 전부 밑줄 그시고 어려운 거 없다 이거예요. 죄수 가볼게요. 이건 뭐 총론에서 나온 얘기인데 피해자가 여러 명이죠. 그래서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했고 각각 재물을 뜯어갔다면 뭐가 된다? 피해자별로 하나씩 사기죄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경합범이죠. 경합범. 자, 그러나 파란색으로 동업차가 하나라면 피해법익이 동일하다 볼 수 있으므로 그때는 경합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포괄해서 일죄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위에는 경합범, 자, 피해자별로 하나씩의 죄가 된다 했을 때 가로 열고 경합범이다. 크게 해두세요. 이퀄 경합범. 그 다음에 밑에는 포괄일죄 판례. 자세한 것은 총론, 죄수론 할 때 합니다. 자, 여기 또 나왔지? 여기 피해자가 동일하다 했지? 그렇죠? 동일하다 했으면 역시 사기죄 포괄일죄가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도박자 한번 가볼까요? 이 판례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에 10번 넘게 나왔습니다. 판례를 펼쳐볼게요. 사기 도박은 사기인가요? 도박인가요? 사기죠. 사기. 그래서 빨간색으로 사기죄만 동그라미가 되고요. 도박죄는 되지 않아요.
그쵸? 왜 도박죄가 되지 않나요? 우리 도박죄에서 할 때 배우겠지만 도박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성이라는 것이 있어야지 도박이 되는 거예요. 사기 도박은 사기만 있는 것이지 우연성이라는 게 없거든. 그래서 사기죄만 돼요. 그리고 2번 사기죄의 착수는 언제다? 기망행위를 개시했을 때 착수이다라는 거 다 알 것이고 자,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사기적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 동그라미 치시고 빨간색입니다. 요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한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기망행위가 된 거예요. 기망행위가 된 거. 그래서 요때 바로 착수가 된다. 이런 말이죠. 가로 3번 똑같지?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한 때 동그라미 요때 착수가 된다. 자, 근데요. 사기꾼들이 도박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 치던가?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도박을 할 때 이뤄주잖아요. 이뤄주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정상적인 도박을 하잖아요. 막판에서 이제 사기 치는 거지. 그치? 예, 정상적인 도박을 했다 할지라도 이 정상적인 도박은 뭐다? 이것은 도박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도박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여기 나오지.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건 사기로 치는 사기 행위로 봐. 사기 행위로 보는 것이다. 이게. 그래서 정상적인 도박을 했다 하더라도 별도로 도박죄 되는 것이 아니라 뭐만 된다? 도박죄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도박죄 된다고 하면 틀려요. 그리고 피해자들이기 때문에 사기죄는 피해자들 수에 맞게끔 수개의 사기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사기 도박을 하였다는 말은 행위가 한 개지. 한 개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한 개인데 여러 명의 사기를 피해당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이다. 이런 말. 자, 다음 판례. 자, 위조통화를 행사하면 위조통 행사죄 하나가 되죠. 그 다음에 불법 영등하면 이 사기죄가 되는 거죠. 그치? 위조통화를 통해서 재물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게 사기란 말이야. 사기. 그쵸? 그래서 죄는 앞에 거는 사회적 법익, 뒤에 거는 개인적 법익이기 때문에 죄가 각각 성립한다. 그래서 경합범. 됐어요? 그다음 밑에도 마찬가지죠. 위조 사문서 행사죄 하나, 사기죄 하나, 보복이 달라서 죄가 각각 된다. 경합범. 상상적 하면 틀려요. 이건 학자들이 상상적이라 하는데 판례는 실체적으로 봐요. 자, 밑에 판례 가볼게요. 사기죄에서 피해자에게 그 대가가 지급되었을 때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던 그 대가를 빨간색으로 다시 편취한다 하면 그치? 이게 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이고요. 횡령한다 하면 이 횡령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 그래서 제가 기존의 사기죄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사기죄 하나, 여기서 횡령죄 하나, 죄가 몇 개? 3개가 되고 경합범이 되는 거예요. 자, 밑에 팔려 볼게요. 다음 페이지 팔려 볼게요. 자, 여기까지가 사실관계네요. 사실관계. 갑이 을에게 부도가 예상되는 액면금 2천만원짜리 수표 한 장의 할인을 의뢰하고 제시하면서 이렇게 하잖아. 그치? 응? 부도가 예상되는 수표를 주면서 그치? 할인 판매하는 거지? 이 수표는 틀림없이 결제될 거니까 할인해서 사가져 가라. 이렇게 사기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150을 떼고 1850만원에 할인해서 사가져 가는 거야. 이 사람은 얼마 벌지? 나중에 150만원 차액을 남기겠다는 생각하고 이제 싸게 사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보관하던 중에 이를 임으로 소비하였다 이렇게 했네. 자, 여기서 당좌 수표 할인을 의뢰받은 피고인이 제3자를 기망하여 수표를 할인받았다 했을 때 요 제3자를 기망한 것이 무슨 죄가 되는 거예요? 사기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 할인금을 이미 보관하였다, 이미 소비하였다 했을 때 이 돈이 누구 돈이야? 저 사람 돈이잖아. 그래서 뭐가 돼요? 횡령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각각 되는 거예요. 피해자 다르죠? 그래서 경합범이 되는 거예요. 자, 이 판례도 중요합니다. 자,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타인 재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기죄가 돼야 안 돼? 사기죄가 안 되죠. 사기죄는 객체가 타인 소유 타인 점유야. 타인 소유 타인 점유. 이건 자기 점유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나오는 구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뭐밖에 안 돼요? 횡령죄밖에 안 돼요. 자, 배임죄와의 관계 볼게요. 자, 판결유진 쉬워요. 행위가 한 개라 했잖아. 친절하게. 행위가 한 개인데 죄가 두 개네요. 죄가 각각 두 개가 되었기 때문에
답이 뭐죠? 실체적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범이 되는 거예요. 이때 업무상 배임죄를 단순 배임죄라 바꾼다 하더라도 똑같아요. 결론은 똑같단 말입니다. 자, 가볼까? 워낙 중요한 실적 많이 됐던 판례입니다. 신협 전무가 조합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그 예금, 인출금, 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돈을 받아서 결국은 조합에 수억 원의 손해가 입혀졌네요. 이 조합 전무의 행위는 몇 개인가? 기망했다는 행위가 한 개잖아요. 한 개잖아. 그치? 한 개, 자, 담당 직원을 기망쳤다는 것이 사기죄잖아. 그쵸? 결국 이 사기친 결과가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치? 배임죄잖아요. 배임죄. 배임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전무는 행위를 두 개 한 게 아니에요. 행위를 사기쳐서 돈 받은 행위 한 개밖에 없어요. 이해되시나? 그래서 이것은 상상적이다. 이런 말. 밑에 판례 가볼게요. 갑은 을에게 금은 편취 목적으로 근저당을 설정해 주겠다고 속이고 을로부터 7억을 받아 바꿔서도 을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지 않았어요. 설정해 주겠다고 하면 설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거짓말 치고 설정해 주지 않으면 이 자체가 뭐가 되는 거지? 사기죄가 되는 거지. 요 자체가 바로 뭐가 돼요? 이게 사기해야 된단 말이야. 약속해줬으면 약속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친구가 농협으로부터 2억 3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농업중앙의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는 거지. 원래 너 앞으로 을 명의로 해주겠다 했잖아. 근데 왜 을 명의로 안 해주고 왜 농협중앙의 명의로 해주지? 을을 배신 때린 거네요. 그치? 이것은 뭐가 돼요? 배임죄가 되는 거지. 행위가 두 개지. 사기친 행위가 하나 있고 그게 끝난 후에 나중에 배임이라고 하는 또 다른 행위를 하잖아요. 죄가 몇 개? 두 개. 경합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유지 보시면 속였다는 거 하나, 임무위배에서 제3자 앞으로 해줬다는 거, 그치? 임무위배에서 제3자 명의를 해줬다는 것 자체가 피해자를 배신 때렸기 때문에 배임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경합범이 돼버려요. 수레죄 가볼게요. 자, 판례 보시면 친절하게 해놨네. 한 개 행위를 해놨네. 한 개 행위가 뇌물죄가 되고 사기죄가 되면 이 상경이냐 실경이냐. 상경이잖아요. 그쵸? 그 얘기야. 이 얘기. 상경이다. 상경이다. 자, 상경, 실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총론, 죄수론 파트 그 강의를 할 때 그 강의 들으시면 돼요. 자, 문제점 가볼까요? 얘부터 먼저 가볼까요? 얘 한번 체크해 볼까요? 매음 의사 없이 매음에 응할 것처럼 가장하여 매음료를 받은 다음에 달아났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사기죄가 될 것이냐? 학설과 판례는 긍정설 사기죄가 된다고 봐요. 무슨 말인지 알지? 자, 성매매를 하려고 하는 남녀가 있어요. 성매매를 하려고 하는 남녀. 그치? 자, 그 여자가 미성년자라고 한번 얘기해 볼 거예요. 고등인 미성년자가 돈이 필요해서 이제 성매매 사이트에 가서 이제 그 채팅을 나누다가 이제 그 성인 남성을 이제 만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약속 장소에 잡고 화대 얼마를 책정하고 그리고 나서 어디서 만나자 그래요.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여성이 이제 그러죠. 아저씨, 제가 돈이 급해서 그러는데 미리 그 중에서 절반이나 미리 얼마 주면 안 될까요? 제가 꼭 나갈 테니까 미리 얼마 주면 안 될까요? 하니까 아저씨가 돈을 붙여줘요. 계좌로 이제 이체를 해줘요. 근데 여성이 돈을 받고 안 나오는 거지. 뭐가요? 사기죄. 근데 그 여성은 뭘 이용한 거지? 설마 저 사람이 나한테 경찰에 신고할까? 그럼 당신도 걸리는데? 이걸 이용한 거예요. 됐어요? 다시 한번. 매음 의사 없이 매음임에 응할 것처럼 가장하여 매음료를 받고 튀는 거. 불법원인 급여죠. 이 매음료라는 것이 불법원인 원인된 급여가 불법하다 이런 말입니다. 사기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사기예요, 사기. 이해되시죠? 자, 갑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박하기 위하여, 그치? 이 도박이 바로 뭐예요? 이 도박이 바로 불법원인 급여물인 거예요. 돈을 빌렸었다. 돈 안 갚으면 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적어볼까? 자, 우리 이제 판례에 불법원인 급여물이 총 3가지가 나와요. 한번 예를 한번 적어보면 화대, 도박자금, 그 다음에 뭐가 있지? 하나 더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 나중에 뒤에 또 나오니까 횡령짤 때 나오니까 그때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때 말씀드릴게요. 하나 더 있어요. 자, 여기서는 도박자금이 바로 이 불법어린 급여물이 되는 거예요. 자,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어린 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토록 하였다면 빨간색으로 불법어린 급여물 동그라미. 됐습니까? 그게 바로 도박자금이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자, 판사 로비 자금 이런 것들 다 불법어린 급여물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한다라고 돈을 빌려달라 해서 돈을 빌려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는 이거대로 쓴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를 변호사 선임비로 쓰거나 자신의 사업 자금을 쓰거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려주지 않았다는 거지. 뭐가 되는 거죠? 사기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